걱정이 많았던 올해 첫 옵션 만기일, 별다른 충격 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외국인 기관 3일째 쌍끌이입니다. 위기군가 기관이 3일째 쌍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기관은 4일째, 외국인은 3일째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OCI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급등입니다. OCI가 자회사의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모처럼 강세입니다. 증권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태양광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CI 자회사, OCI 솔라파워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업체인데 뭐 수주를 했다, 뭐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이러면서 OCI 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주한 것은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3주째 반등하고 웨이퍼 가격도 2주째 반등하고 이러면서 태양광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글쎄 뭐 OCI 주가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뭐 태양광 업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맞습니다. 그 100%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요. 우선 협상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면 이제 분협상까지 하는 것이 경영 과정에서 순서라고 보고 있으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시안이 여러 번 그동안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뿐만 아니라 일반 체제를 갖추면서 발전소 사업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큰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이거에 따른 정확한 규모라든가요, 그 어떤 수익이 얼마만큼 가져올지까지는 아직까지 먼 얘기지만은요. OCI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 때문에 지금 여타 그 태양광 관련주까지 사는 것은 약간은 저는 말리고 싶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의 가격 전쟁은 여전히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좀 빨라야 올해 말 정도 돼야지 조금 가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 그 정도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CI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금 상당히 좋은 패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려던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하나둘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죠. LG화학도 안 한다 그랬고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약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물론 하나는 계속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보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려던 기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좋죠.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경쟁사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폴리실리콘이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도 대충 그런 쪽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대규모 워낙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 쪽에서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에요. 만약 산다 그러면 OCI 정도 사는데요. OCI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작년에 한때 60만 원 넘었던 그 엄청난 고가를 가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OCI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아직은 가격 전쟁 중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주 모처럼인 것 같은데요. 증권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권주 그저께도 좀 강세였는데 어제 좀 약보합 그리고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도 은행 규제 때문에 정부 규제 때문에 은행 업종 올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증권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에 나왔던 얘기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대 과세를 하겠다 이런 그 설이 돌았었는데 현재 그 얘기는 좀 쑥 들어갔고요. 차트만 보면은 은행주는 굉장히 지금 그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증권주는 일단은 좀 하락세는 좀 멈춰 있는 양상인데 이성호 부장께서 글쎄 증권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그저께는 증권주들이 이제 전체 시장이 오르는 가운데서 한 3% 이상 올랐었고 오늘도 뭐 3% 이상, 오늘은 좀 증권업종의 매기가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 상승률 1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뭐 몇몇 종목은 또 상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즉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지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찾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순환매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 정치 테마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뭐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 대상이 없어졌고 그 일시적으로 오늘 증권주가 눈에 띄면서 상당히 그 많이 빠졌던 바닥에서 횡보하던 주식인데 오늘 또 이제 그 한 2%, 1%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세가 확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증권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증권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려면은 화랑 장사가 돼야 되죠. 즉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화랑 장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좀 한계가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은행업종 말씀하실 때 언급해 주셨다시피 정부의 그 규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은행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뭐 신용이자를 신용이라든가 또 미수이자를 낮추고 연체이자를 낮추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규제책이 작년에도 실행이 됐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책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역시 증권업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증권업종 뭐 여기서 그동안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좀 상승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본격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반등을 향해서 좀 교체 매매를 시도해봐도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뭐 특히 최근에 좀 올라왔던 증권주들, 뭐 키움증권은 워낙 지금 MS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따른 뭐 그런 어떤 호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올라온 종목들도 몇몇 눈에 띄고요. 그래서 그저께죠. 그저께 올라오고 오늘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매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 된다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지금 그래서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게 또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증권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증권주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12월 CPI 4.1% 상승입니다. 중국의 CPI 상승률 11월 달에 4.2%였는데 4.1에서 4.3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4.0을 예상한 데도 있었는데 거의 뭐 예상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상황을 보면은 베이지북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벌써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두루두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글쎄요, 중국 CPI 상승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지표인데 오늘 4.1%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보시고, 근데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좀 부담인데 어쨌든 뭐 중국 그 당국의 이제 정책 기저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십시오. 중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달에 7.5% 기록, 지금 5달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고요. 일단 중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좀 악화되고 있는 수출도 둔화가 되고 있고 무역 수주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 정책이 금융 긴축에서 좀 완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발표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신규 대출을 올해는 8조 위안을 목표로 하고 M2 증가율을 14%를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신규 대출이 7조 4,700억 위안이었고 M2 증가율이 13.6%였는데 그거보다 높여 잡았다라는 것은 돈을 좀 풀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말이었죠. 그때 이제 지준율을 그렇죠. 내렸고 이번 춘제 기간에 지준율을 또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변화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긴축 기조 속의 그 미세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달 12월 14일 날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미세 조정을 실시하겠다. 선제적인 미세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꺼내놓으면 그게 상당히 잘 지켜지는 편이라서 여기서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린다거나 그런 것은 한동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미세 조정이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작년 가을 이후에 CPI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재작년 기준이 되는 재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떤 기저 효과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작년 하반기 들어서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 CPI가 최근 들어서 11월 하순부터 좀 농산물 가격을 비롯해서 좀 들썩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농산물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전역에서 이거 워낙 추위가 또 심하고 궂은 날씨 때문에 채소 생장이 안 좋고요. 운송이 차질을 빚은 데다가 춘제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뭐 돼지고기 가격도 역시 급등하고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1월달 CPI는 또다시 4%대 후반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통화 완화 기조로 아직까지는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미세 조정으로 봐야 너무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미국의 낙관론과 유럽의 이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모멘텀을 사실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미국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베이지북 미국 경기 회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선 뭐 일각에서 제기되긴 했지만 벌써부터 2013년 이전에 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학년 의원께서 뭐 가끔 그 미국 은행주 언급하시면서 이제 BOA도 가끔 언급을 하셨는데 바닥권에 비해서는 꽤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율 많이 올랐죠. 지금 이 12월 19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5달러가 깨졌었는데 지금 6.8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바닥에선 뭐 20, 30% 올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건 사실인데요. 그 가격대부터 말씀드리면 8, 9달러 정도가 보일 겁니다. 실제로 딕보베 같은 유명한 정말 투자 전략가가 계속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TV에 나와서 자기 몇 달째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맞죠? 몇 달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가 8, 9달러 때 사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그 가격 와 있다 정도 봅니다. 하여튼 8, 9달러 정도가 돌파하면 은행주도 본격적으로 좀 미국에서 은행주는 봄이 좀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은행주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또 제법 많습니다. 올라가니까요. 올해 들어서 8%가 업종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S&P 10개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지원이 은행주에 대해서 꾸준히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어닝 그로스라고 그러죠. 이익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은행은 유럽에서 돈이 빠져갖고요. 미국으로 뭐 정말 물밀듯이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꿀 정도란 거 뭐 보도 보신 분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은행의 사정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은행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승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맞지 않죠. 뭐냐면 우리나라 미국은 은행들에서 정책적 지원을 최근에 계속 해줘왔죠. 2년 전부터요. 우리나라는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하시고 이성호 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거 뭐 마찬가지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에서 은행에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은행에서 돈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의문이 되는 거 공감하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익은 뭐 좋다는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은행 분명히 저평가돼 있죠. 다만 그런 똑같은 얘기 3년째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BOA가 8, 9달러 정도 되면 넘어서면 전 세계적 은행주 한번 회복할 기미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 상승하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규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은행과 국내 지금 금융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옵션 만기 리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13.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만기일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것이다. 거의 100%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고요. 글쎄, 근데 그 만기 이후로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성호 부장님께서 글쎄,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그랬죠. 웹도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만기일 이후에 이런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의 장세 흐름이 개별주가 많이 주도를 하는데, 이런 흐름은 좀 변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최근 시장은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죠. 예,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삼각형이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유럽 악재라든가 전반적인 전 세계의 경기 둔화 이런 악재가 있는 가운데 또 호재로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해서 쉽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매수나 매도 쪽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좌우하기가 더 쉬운 웹도덕 장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악재로서 괴로움을 줄 것이고요. 뭐 미국 디커플링 되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웹도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물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고 좀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개별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 도를 굉장히 넘어선 듯한 느낌이죠.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연달아서 내놓을 만큼 도를 넘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테마주는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옳은 것도 옳은 거지만은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규제를 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로 더 오른다면 또 다른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보지만은 그밖에 이제 뭐 IT 쪽이라든가 또는 다른 쪽에서 바이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의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활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항상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야 시장이 활기를 띠고 개인들도 몰리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마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시장이 너무 죽은 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사실상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새로운 종목이 발굴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별 종목들이 보다 더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옵션 만기 오늘 끝나더라도 웹도덕 현상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중소형주, 유망주 발굴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정치 테마주 이제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인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 끝나면 이번 주 남은 일정이 오늘 밤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두 은행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자신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 의견은 금리 동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에 대한 최우선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또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정책 당국의 고민도 있으리라 봅니다. 여하튼 금리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 올라가면 그나마 좀 회복세를 시도하려는 주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정책 당국이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옵션 만기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주일 동안이죠.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웹도덕 현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는 또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30분 동안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딱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미국을 좀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분명히 유럽과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 지나면 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커플링이 됐을 환경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떤 유럽 쪽보다는 미국 쪽에 많이 경제 구조가 의지되고 있는 것 주지하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미국 시장에 만약에 정말 쫓아간다고 보면은요, 물론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럼 어떤 주식이 될까요? 미국에서는 거의 다수가 생각하는 주식은 지금 누구나 100%는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보는 신문이나 제가 보는 TV에 보면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나 타이어 이런 주식 대표적으로 되겠고요. 누구나 많이 얘기하는 IT 주식들도 거기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건설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택, 특히 고급 주택을 얘기하는 회사들이 전략가들이 많은데, 건설은 우리나라는 약간 경우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건설 시장이 워낙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여전히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다크호스지만은요,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무게 중심은 자동차나 IT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경기 민감주의 또 하나가 화학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함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만약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부작용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결 분위기가 현재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최근에 긍정 낙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동조화되기를 좀 희망을 해보고요. 만약에 동조화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를 살펴봐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